월드컵 경기장도 보이네요. 연세대학교가 있죠? 서울에 살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물씬 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냉장고 위 수납장도 같이 있어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국가가 정비사업으로 지정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법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공공의 성격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정비되고 하수구, 배수관 이 모든 것들도 정비가 되고요. 한 개인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 그 자치구의 기반 시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끔 보면 임대주택을 재산과만 연결을 시켜서 좀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설형 임대주택은 법에서 정한 공공성을 가진 권리형 주택이다. 이것도 꿀팁으로 드릴게요.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비입주자를 함께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가가 아니더라도 공가가 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됐다 하면 2025년 3월 7일 전에 연락이 오면 당첨이 확정되는 거고요. 안 오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택 목록을 보시면 공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같이 뽑습니다. 둘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신청할 때는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설치 프로그램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익숙하신 분들은 쭉쭉쭉쭉 하셔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포기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분들에 한해서 방문 접수를 받는데요. 이게 자치구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가셔야 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우선 주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47형입니다. 예비 입주자만 4세대 뽑고 있어요. 주변을 보시면 아파트 바로 앞에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가좌역, 경의중앙선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보이네요. 조금 더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죠? 세브란스 병원도 보입니다. 여기에 살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물씬 날 것 같아요. 아파트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입구예요. 아주 깨끗해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네, 놀이터가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아파트 내부를 보시면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도형 바깥쪽에 창문이 있지요. 이게 없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어요. 이게 있으면 장점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복도가 미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은근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넓고 깨끗합니다. 차간 간격도 아주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47제곱미터 주택의 평면도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식당이 있습니다. 입구엔 침실 2가 있어요. 침실 1과 침실 2 사이에 욕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 옆에 거실이 있어요. 이 거실과 침실 1을 관통하는 베란다가 있네요. 통베란다예요. 네, 통베란다는 훨씬 더 수납력이 높죠. 입구에서 침실과 거실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통풍에 탁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2에는 작은 붙방이 같이 있네요.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은 39제곱미터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거실 겸 침실 1입니다. 베란다 보이시죠?
네. 39제곱미터의 침실 1이 47제곱미터의 침실 1보다는 좀 더 큽니다. 실제로 47제곱미터는 이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주방 싱크대의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냉장고 위 수납장도 같이 있어요. 이건 입구에서 봤을 때 주방 겸 식당이고요. 작은 방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평면도에서 봤던 붙박이 자궁으로 보여요. 욕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욕조 대신 욕실 부스가 있네요. 요즘의 트렌드죠. 네,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주택은 서대문구 DMC 레미안 2편원 세상 47형입니다. 47.98제곱미터고요. 실평수 15평 정도 됩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과 식당이 있고요. 욕실 화장실 1개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보증금 3,461만원, 월세 22만 2,600원입니다. 월세를 최대로 낮추면 보증금은 5,854만원, 월세 8만 9천원입니다. 너무 좋죠. 만약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월세를 최대로 높일 필요 없이 보증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요. 보증금은 1,384만원, 월세는 26만 5,900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 7월에 관리비를 보니 6만 1,59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보통 이렇게 아파트,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나와요. 6만 원이면 참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이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 예상해 주세요. 신청 자격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이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임대주택의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냥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그 조건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소득 기준입니다. 1순위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순위는 70%입니다. 여기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 세대원의 소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근로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있건 자녀가 있건 혹은 부모님이 계시건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발생한 근로소득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공적 이동소득은 정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런 것들도 다 합쳤을 때의 소득을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공적 이전 소득, 또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상가나 이런 걸 임대해서 임대를 받고 있다. 임대소득까지 다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1순위에서 2배수가 모집이 되면 2순위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이건 청약 당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주택만 2순위, 월평균 소득 70%에 있으신 2순위를 뽑는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산 기준입니다.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토지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의 자산, 나의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다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3억 6,100만 원 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이 자동차 가액은 시중 판매 가격이 아니고요.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차종, 연식 다 넣으면 자동차 가액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3,683만 원 이하이다 라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 겁니다. 선정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1순위를 먼저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각 점수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높은 분이 먼저 배정을 받으시고요. 동점이 되면 전산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순위별로 먼저 뽑고요. 그 순위 안에서 배점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냅니다.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마지막엔 전산 추첨, 이렇게 3단계입니다. 점수표 보시면요. 신청자의 나이가
50대 이상이면 3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는 3인 이상일 경우에 3점입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수는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내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이 말은 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직계 존비속이 아니잖아요.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내 형제 자매가 미성년자이거나 만 60세가 넘었다. 내 형제 자매가 그렇다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됩니다. 태아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가 3자녀가 있으시면 3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택이 좀 작은 게 아쉽네요. 서울시에 연속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시면 3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40살이 넘어서 경기도에 한 1년 살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고 해보세요. 제가 현재 42살이거든요. 그럼 저는 서울에 몇 년 산 거죠? 2년 산 겁니다. 1점만 받는 거예요. 연속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공통 3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서울시 거주자,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었습니다. 성년자가 있지요. 따라서 내가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해서 40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성년이 된, 만 19세가 된 후부터의 거주 기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 65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1년 이상 모시고 계셨다면 3점을 추가로 드립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청약입니다. 우리 임대주택은 99%가 청약의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60회 이상, 연수로는 5년 이상 납입하면 3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청약은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또 다른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입주하셔도 계속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양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넣으시고요. 그 이후엔 해지하지 마시고 2만 원으로 낮춰서 계속 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특히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오로지 청약만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60회 정도가 되셔야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청약은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요. 꼭 신청하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점, 건설 근로자 분들 중 1년 이상 공제 부금이 적립된 분들 3점, 또 사회 취약계층은 4점, 이렇게 추가로 더 가점이 부여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는 1순위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요. 2순위는 10월 17일 청약 당일 홈페이지에 접수 여부를 올린다고 합니다. 2순위 분들은 17일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저도 물론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분들은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 자치구별로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10월 11일 수요일에는 강동구, 강북구, 관악, 구로, 노원, 동작, 동대문 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2일 목요일에는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구 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마지막 13일 금요일은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그 날짜에 가셔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시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신청하는 곳은 SH공사 2층 대강당이고요. 3호선 대청역에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시 넘어서는 못 가세요.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셔야 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챙겨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청약저축 납입 횟수 확인해주고 가셔야 해요. 은행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고 계신 집의 도로명 주소까지. 이렇게 숙지하시고 가시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분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서 대리인으로 가시는 당사자분의 신분증까지 챙겨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서류 제출 대상자는 11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발표가 나고요. 서류는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등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입주는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 그리고 배점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로도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쓸주다 상담소 이메일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